Three, two, one.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6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의 막내에서 소녀과장이 된 미디어 탈곡기, 아니죠,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중평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동준 활동가 벌써 두 번째로 좀 빠르게 모셨는데, 급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임동준 활동가랑 이야기할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실은 6월 말부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거 참 많이 얘기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보고서로 만났을 때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됐을 문제고 당연히 뭐 환영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친구들은 취준생을 봐라, 그 불쌍한 친구들을 두고 그냥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만이 능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 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공부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볼 지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 보고서 제목은 분노와 갈등만 담긴 언론의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규직 전환 보도였는데요. 실은 친구들과 논의할 때 아무래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거를 근거로 들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동준님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이유로 들었던 그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뤘던 논란이 하나 있었죠? 네, 논란이 있었죠.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네요. 네, 사실 제가 어지간하면 보고서에 맞는 노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뭘 골라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 이적의 두통인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정말 두통을 느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왔던 이 시작이 됐던 베이스의 논란은 사실 카카오톡, SNS 이 오픈 채팅방에서 나왔던 메시지였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뉴스원이 최초로 보도를 합니다. 6월 23일에 정진욱 기자의 보도로 뉴스원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SNS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청원이 7월 8일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가. 이렇게 해서 이 일종의 그 내용들을 뭐 잠깐 읽어드리면,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이 분노의 여론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여론이 그대로 또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SNS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좀 사람들이 많이들 이게 사실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잘 밝혀주지도 않은 언론 문제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가 좀 대다수였다는 점인데요. 특히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러니까 조선 미디어 그룹에서 이 타 매체 대비 되게 집중적으로 이 사안을 다뤘다고요? 저희가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보도 초기의 이 보도량과 보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달리 이 조선미디어그룹 매체들이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13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이 조선일보의 단편적으로만 보면 사실 좀 확 안 와닿잖아요. 네. 뭐 비교적인 수치를 읽어드리면 중앙일보가 9건이었고요. 네. 한겨레가 8건, 한국일보가 8건, 뭐 경향신문 7건, 이 정도의 보도량 사이에서 조선일보가 13건을 한 겁니다. 혼자 10단위를 넘어갔군요. 그렇죠. 네. 뭐 대략 한 4건에서 뭐 7건 정도까지 많았던 건데요. 네. 그리고 TV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방송사 전역종합 뉴스에서 7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네, 동일 기간에 SBS, 뭐 채널A, YTN이 4건을 보도했고요. 네. KBS, MBN이 3건. 뭐 이 정도의 보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TV조선도 타 매체, 이 타 방송사에 비해서는 한 3건 정도 보도량이 많았던 거죠. 네. 전반적으로 조선미디어그룹이 뭐 갈등을 유발했는지 아닌지는 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 보도량 자체에서는 이 사안에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게 네.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국민청원도 30만 명이 어쨌거나 넘었고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쏟아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10분 그렇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으니 보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언론이 사안이 발생하면 단순 전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이며 혹은 뭐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하는지 좀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좀 검증도 없이 허위 정보를 퍼다 나르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언론 보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허위 정보인데도 이걸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 나르는 네.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물론 시작은 뉴스원이었습니다만 같은 날 저녁종합뉴스에서는 TV조선 MBN이 그대로 이 메시지를 보도를 했고요. 네. 당연히 검증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에는 신문에서 또 같은 양상이 벌어졌는데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매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이건 사실 신문은 24일이면 하루가 지난 시점인데도 추가 취재 그대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 방송과 신문이 했다. 그럼 이 다음은 종편이 바톤을 이어받죠. 네. 네. 그래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채널A 뉴스A 라이브, 뉴스탑 10 이 내용 이 두 프로그램이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아침엔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이 조간신문을 인용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 등의 보수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굉장히 나빴던 안 좋았던 사실을 그대로 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냥 허위 정보를 퍼다 날랐던 수준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임동준 활동가의 모니터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이 사실이 잘못 알려졌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기사도 있었다고 해요. 좀 시민들이 이 기사를 좀 봤으면 했다 싶어서 좀 같이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저는 봤으면 하는 기사는 없었는데요. 네. 팩트체크 보도도, 팩트체크 보도도 일종의 관점이 들어가는 팩트체크가 있고 사실관계에만 나열하는 팩트체크가 있는데 관점이 들어가는 팩트체크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없었다라고 보여서 사실은 여러분 봤으면 하는 기사는 없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표적인 보도를 하나 짚고 가자면 사실 뭐 팩트체크하면 떠오르는 매체인 JTBC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쟁점을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가 뭐 굉장히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이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에 돌아다니는 내용이 사실인가를 검증을 한 건데 별로 어렵지 않게 검증을 했습니다. 네. 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안검색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찾아본다든지 그냥 이 정도의 과정만 거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 수준은 약 3,850만 원 정도다. 5천만 원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5천만 원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이 되려면 2달 이상 교육받고 국토부 인증평가도 받는 등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내용은 앞서서 뭐 알바천국 얘기 나온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검증을 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물어보고 이 보안검색요원이 되는 과정을 그냥 찾아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뉴스원 같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또 뭐 TV조선, MBN 이런 매체들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실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이랑 비교해서 보니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다. 노력을 그나마 했구나라고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JTBC 팩트체크처럼 이 SNS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허위 사실임을 알려줬어요. 이 허위 사실임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언론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라고 보니 청년 세대의 분노였습니다. 국민청원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점, 청년 세대에서 공정과 불공정 논란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 언론에서 다뤄야 할 지점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언론이 왜 분노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분노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분석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저 분노 재생산을 하고 분노 사회를 전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고요?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매체들이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실 옮겨간 겁니다. 이 보도의 주제를 카카오톡 메시지였다가 청년 세대가 불공정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그럼 옮겨가는 과정에서 뭔가 그래도 달라지거나 네네. 발전되는 양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아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다 전달을 하는 두통. 보도들이 나온 건데 대표적으로 TV조선 6월 25일 네. 황선영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보도는 제목부터 드러나요. 청와대에 나섰지만 노노 취준생 갈등 증폭. 제목부터 노노 취준생 갈등이 들어가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도에서 나온 것도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보도를 보고 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이런 맥락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채널A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채널A는 조금 더 이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갑니다. 6월 25일 김철종 기자의 보도인데 청 해명에도 취준생들 부글부글. 아이고. 네. 부글부글. 의성어까지 써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분노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보도들이 되게 제목도 그렇고 분노사회 전시 수준에만 그쳤는데 이것보다 더 무성의하게 커뮤니티 같은 것들만 옮겨다 쓴 기사도 있었다고요? 네, 대표적인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또 조선이군요. 네. 6월 24일 박상현, 원우식, 남지현 기자의 이 3명의 기자가 쓴 보도인데 네. 물론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글만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네, 그걸 국민들이 인터뷰도 뭐 몇 명을 하고 그랬으나 이 보도에 나오는 저는 이게 참 황당했는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일단 보도에서 인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 뭐 대학 관련된 커뮤니티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면서 반응을 확인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합쳐져서 기사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보도가 방송에서도 있었는데 방송은 SBS에서 나왔습니다. 6월 26일 박상진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물론 조선일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비판의 수점은 약간 달라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보도를 한 대상은 페이스북에서 김두관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뭐 요 정도가 달라졌지 사실상 뭐 댓글을 가지고 와서 댓글 여론이 이렇다라고만 보도를 하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분노를 했는지, 네. 그럼 이 분노의 배경은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책으로 이끌 건지 뭐 이런 것보다는 분노하고 있다 댓글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 거를 솔직히 임동준 활동가가 말한 것처럼 왜 분노를 하고 있으며 이 분노의 중점적인 사안이 무엇일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보도가 필요한 건데 사실 딱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댓글 몇 개 붙여다 두면 그게 뭐하러 기사로 나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요. 분노 여론이 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SNS에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문제를 노동사회 문제로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전환을 해서 보도했다라고 이제 임동준 활동가가 보고서에도 이제 썼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붙인 거라면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면 뭐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여야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언론이 보도를 했길래 이걸 좀 문제적인 보도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일단 약간 배경을 놓고 일단 보기도 해야겠지만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번 논란에서 그럼 과연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부터 저는 판단을 따졌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판단이 빠져 있고요. 이 보도들에서는. 대신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여당에선 이런 얘기 나왔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여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배경 중에 이것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보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노골적이었던 보도는 채널A였는데 채널A 같은 경우는 저녁종합뉴스에서 여랑 야랑이라는
이 말 그대로 여와 야예요. 네,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지고 네. 이 보도를 꾸리는 이 꼭지에서 이 사안을 다뤘어요. 네네.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는 혹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두고 이 사안을 해석하는 시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보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발언이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네, 똑같은 보도가 TV조선에도 있습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보도를 했는데 약간 뭐 채널A와 달랐던 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데 약간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건데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당시 낙폭의 2배다. 뭐 이 정도로 네, 강조를 해줬어요. 크게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보도들을 보고 나면 이게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구나라는 것보다는 이게 여당의 악재구나. 그쵸. 혹은 이게 정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구나. 이런 시각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을 흐리게끔 만들어지는 정치쟁점화 보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뒤흔들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짚어볼까요? 사실 이런 시각이 나온 건 TV조선이었는데요. 오늘 네, TV조선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편파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 네, 수용하겠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TV조선 어떤 보도였냐면 따져보니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TV조선의 팩트체크 같은 느낌의 꼭지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보도를 막 다룬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런 불만이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보도 마지막에 신동욱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를 너무 크게 외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기는군요. 이렇게 이 논란을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신동욱 앵커의 발언에는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그러네요. 이 본인의 시각이 담겨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무의식 중에 이 담겨 있는 시각이 드러난 거죠. 근데 같은 날 정말 노골적으로 신동욱 앵커가 이 앵커 논평 꼭지인 앵커의 시선에서 노골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 문제다라는 거를 짚고 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치적 구호에 누구나 혹하기 쉽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비정규직 제로는 어떻게든 탈인하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 정책이. 네, 그렇죠. 근데 정책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할 거면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앵커 논평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거 불가능한 구호인데 이거 억지로 하려다가 이렇게 탈이 난 거야. 라고 논평을 하고 끝마친 겁니다. 굉장히 이런 해석을 덧붙이면서 더더욱 이런 노동 문제,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좀 더 요원하게 만드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동준 활동가가 정리해준 이런 보도들을 듣다 보면은 언론이 더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해, 싸워, 막 이렇게 좀 부추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논란을 좀 제대로 분석하려면 서로를 향한 분노에 집중을 해서 다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뤄야 했던 부분이 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내용들을 사실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은 방송과 함께 같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보고서가 약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 분석의 파트가 있고 네. 언론이 보도했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한 네, 파트가 네. 있는데 사실 제가 두통을 느꼈던 부분은 이 뒷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 뒷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기 네, 네. 때문에 뭐 앞부분은 사실 언론이 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은 보고서 쓰듯이 썼는데 사실 뒷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전반적인 생각은 진짜 이 기자들이 게으른 것인가 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혹은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뭐 약간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이 뒷내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누구든 이 보고서를 읽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썼거든요. 사실 저는 기자들도 만약에 이 보고서를 보고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기자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어야 네.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쓰는 글이 뭐 취업준비생에게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혹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처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과연 기사를 쓴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보도들과 함께
실제로 언론이 뭘 다뤘어야 하는지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번 논란이 사실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노동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네네. 논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거는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문제죠. 이 사안의 주인공인 이 보안검색 요원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는데, 실제로 2017년에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됐을 때에 네네. 인천공항 이 정규직 노동자가 1000명 정도였어요. 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항이 운영되는 데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인력인데 네. 정규직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10,000명이 이 공항이 운영되도록 버텨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사이에는 이번에 대상이 된 보안검색요원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도 네,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과 생명의 이분들은 직결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의 가장 근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런 원칙이 안 지켜지면서부터 생긴 일들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은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나면 비정규직에게 뭔가 처우를 잘 보장을 해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거나 혹은 차별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바로잡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시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비정규직은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나 뭐 대우나 고용 안정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법제화를 시켜서 그러면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안전장치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계급화가 되듯이 그렇죠. 네, 정규직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비정규직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사회적 편견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전환에 대상이 된 보안검색 요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왔습니다. 네. 하루에 13시간씩 서서 일을 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그럼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높느냐? 그렇지 그것도 않습니다.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신입사원 기준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야간 연장 노동 수당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3,240만 원 정도가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실제 공사의 사무직 정규직 노동자의 초봉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4,589만 원이었어요. 네.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들이 하는 노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 노동이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위치가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말 직결되는 위치다 보니 누구든 중요한 노동자인데 네. 어떤 노동자는 노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혹독한 노동 환경임에도 이렇게 낮은 연봉을 받고 네네. 또 다른 노동자는 노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는 이 일종의 자리도 보장을 받고 연봉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네. 이런 식의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나온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가 인천공항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그것도 않죠.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시각에서 봤다면 이 사안이 인천공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보도들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를 한 언론을 찾아보기 조금 어렵고 주로 거의 다 분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을과 을 간의 정쟁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좀 저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한 매체들이 완전히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아 놓고 마치 이제 와서 그리고 국회가 운영도 잘 안 됐잖아요. 이제 와서 남 탓하는 모양새처럼 비춰지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낸 게 KBS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KBS 6월 26일 손은혜 기자의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정치권에서 정치 쟁점화를 하고 나오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방치한 건 정치권이었다라는 걸 짚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20대 국회에서 정말 이 보도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철도와 항공 등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간제, 파견직을 금지한다는 법안부터 특히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파견직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의 상정조차 못 되고 모두 폐기됐다. 이렇게 이 보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KBS의 이 보도만 보더라도 지금 정치권이 뭐 나서서 니 탓이니 누구 탓이니 네. 뭐 이게 로또 채용이니 이런 얘기를 할 이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놓고 뭐 마치 이게 사회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회 불공정이라면 사실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KBS가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거고요. KBS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서 좀 돋보였던 게 야당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 여당도 문제가 있다. 이 당시 익명의 이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이 네.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이 논의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왔으니 문제 해결이 됐을 리가 있겠냐.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혹은 뭐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들이 이래서 문제다라는 걸 네. KBS가 짚어준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중에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마치 계급화되듯이 네, 피라미드처럼. 네, 마치 그런 류의 이 사회인식, 사회편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시각이 SBS에서 일부 나왔는데요. 네. 물론 SBS가 직접 이 시각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SBS와 인터뷰를 진행한 하종강 교수, 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계급화된 겁니다. 나는 정규직, 비정규직과 다른 존재 이런 인식이 청년층에 스며들게 된 거죠. 라고 해서 이제 계급화 문제를 꺼내든 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SBS의 시각은 아니었고 인터뷰의 얘기였지만. 하정관 교수의 시각이었지만 이런 시각을 들으려고 그리고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 SBS의 보도도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했다. 네. 이런 보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방송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겨레랑 한국일보, 그러니까 신문 매체에서도 좀 괜찮은 보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 살짝 언급해주고 넘어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 보도가 약간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시간이 좀 짧고 네, 그렇죠. 1분에서 2분 사이니까.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심층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사실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뉴스룸 편집국 차원에서 마음을 먹고 해야지 하는 가능한 그렇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지면도 제한이 돼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겨레 한국일보에서도 좋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좀 한겨레 한국일보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 자체가 이 일종의 정부 정책을 진행하던 도중에 세심한 이 시행 정책, 이 시행 방안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논란이었어요. 이 시각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부가 물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네. 정규직화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도 큰 취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갔으면 실행 단계에서도 좋은 이 방안들, 세심한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고민들이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2017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원칙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네.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네. 못을 박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명 안전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결국 기관에게 맡겨버리는 그렇죠. 형식이네요. 네, 책임 주체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직접 고용 안 하게 되는 결국은 상황이 벌어지는 실제로 겁니다. 시행되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는 3번 합의안이 나오거든요. 아, 네. 해마다 합의안이 나왔어요. 2017년에 한 번 나오고, 네. 18년에 한 번 나오고, 19년.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올해 2월. 네, 올해 2월에 합의안 3차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2017년, 18년에 나왔던 1, 2차 합의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직접 고용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보안검색 요원들을. 근데 올해 2월에 있었던 3차 합의안 이전에, 합의안이 나오기 이전에 공사 측에서 이거 직접 고용하면은 경비업법에 걸린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고용으로 3차 합의안에서 변경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경비업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느냐? 이것도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 용역업체 입찰 방식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반발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거나 정부가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의 이 직접 고용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네.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6월 21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일단락이 됐지만 네. 어쨌거나 아직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직접 고용이 풀릴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겨레하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아,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이 논란이 벌어진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한겨레 6월 25일 김양진 기자의 보도를 보면 이 인천국제공항 파열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짚은 네. 건데 직고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크게 벌어진 기관은 대체로 본사 정규직보다 용역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곳이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000명이었는데 네. 비정규직 10,000명이 이 정도 규모였잖아요. 네. 이런 케이스들에서 주로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걸 먼저 짚은 거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내부에서 정규직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네. 정규직화가 되는 것에 반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건데 새로 대거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 정규직들이 누리던 사내복지기금 같은 한정된 기업 복지를 나눠야 돼서 이 복지가 대폭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런 우려가 파일을 있고.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 네, 뭐 그런 것과 이 노조의 입장에서도 다수 노조를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규모가 너무 10,000명인데.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정규직 노조가 다수 노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직접 고용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짚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갈등이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라 라고만 대안을 제시해버리면서 이 문제가 알아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구조로 끌고 그렇죠. 갔다라는 정부가 걸 한 발 비판한 거죠. 빼버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여기서 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마지막에 정규직화는 당연히 직고용이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인식인데 이런 인식을 정부가 오히려 이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고용이라든지 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더 추가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붙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겨레 보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좀 따져본 보도였고요. 한국일보 보도 같은 경우도 6월 25일 신혜정 박소영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정부의 정규직화 이 정책이 그럼 시행된 사람들, 대상이 네, 된 네. 사람들은 정말로 처우가 나아지고 이 취지에 맞게 네네. 운영이 됐는지 네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정부가 집계한 전환 인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친 숫자입니다. 네. 실제로. 네. 근데 이 통계를 좀 뜯어봤더니 사실상 비정규직 10명 중에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의 취지와 달리 직접 고용의 이 어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나 차별점을 없애주는 이 취지와 달리 네. 이들이 정말 이 차별을 없애고 좋은 이 대우를 받게 됐느냐라는 거에 좀 더 시각을 맞춘 건데 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분석을 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 기반을 네. 가지고 보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처우가 엄청나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짚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오민규 한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발언을 실었는데 여기서도 좀 이 근본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네. 청원경찰 1,900여 명도 생명 안전 업무라는 이유로 직고용 대상이 됐는데 테러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는 인천공항에서 특정 업무만 생명 안전 업무라는 기준은 되게 모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모호한 형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이어 버리니까. 네. 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의 모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장소이기 그쵸.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의 모호함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도 앞서서 이 실제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춰서 정책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정부 정책 핵심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라는 지점 그 부분까지 짚어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준 활동가가 되게 괜찮은 보도가 있었던 언론 매체들의 어떤 기사, 뭐 어떤 내용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는데 실은 저는 이 모니터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 임동준 활동가가 민언련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언론사를 가야 됐던 게 아닐까, 기자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기사 써도 너무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보고서를 읽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저 취준생이 분노의 도구로 쓰이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 조선일보 기사 제목도 보면은 뭐 K직 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얘기하실 때 취준생이 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기사 자체가 취준생의 분노를 그냥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만 해주다 보니까 왜 우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임동준 활동가가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모니터 보고서로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상처를 받더라도 잘못된 기사 쓴 기자 정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막상 취준생이나 어떤 비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왜 SNS 논란이 허위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진영이든 근거가 되게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왜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준 활동가가 언론에서 반드시 짚어줬어야 할, 그리고 앞으로 짚어야 할 어떤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탈곡기 방송을 본 시청자 여러분도, 특히 이제 언론계에 종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좀 당부의 말씀으로 알려드리면요. 네, 뭐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 반대 여론, 네. 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가에 네네. 대해서 좀 따져보면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부에서도 약간 입장차가 보입니다. 네네. 뭐 실제로 크게 큰 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재 정규직인 인원들, 네네.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앞서서 국민청원에서 보셨다시피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하나가 있는데,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겁니다. 공사 직접 고용은 반대한다. 반면 자회사 고용은 찬성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공사로 들어오는 건 안 되고 공사 밑에 자회사로 보내라라는 게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이에요. 이들의 반대 논리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국민청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한다. 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여론이 갈리는지에 네. 대해서도 저는 짚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근데 뭐 그런 시각으로 짚는 보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겨레나 뭐 이런 보도들 몇 찾아보기 개를 굉장히 빼고는 힘들었다. 근데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반면에 이 사실 반대 논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그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등하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에 네네. 그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취준생들이 또 본인들이 오해해가지고 가짜뉴스에 네. 속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각이 나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단순히 이 취준생들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단순할 사안은 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다뤄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면서,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반대 여론을 보다 들었던 생각들은, 가장 큰 틀에서는 이 청년 노동의 현실이 결국 이 반대의 일종의 하나의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고용이 당연히 안정되고, 네. 그리고 노동의 강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노동 강도에서 내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네.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욕구죠.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시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했던 공공부문 이 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사실 취지는 정부가 나서서 깃발을 들고 갈 테니 뒤에서 민간이 따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걸 결국 취지로 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실패입니다. 왜냐면 좋은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청년들이 실감하는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도를 했지만 이게 민간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책이 큰 틀에서는 좋은 방향 가지만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준으로는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마치 보여주듯이 이 대표적인 안정된 고용과 임금의 대표가 공공부문이잖아요. 네. 공무원이라든지 네, 그쵸. 공기업의 사원이 된다든지 흔히 말하는 정년이 보장되는 네. 이런 부분의 시험 응시자, 뭐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매년 늘어나가고 해가 들수록 네. 그리고 공기업 경쟁률도 뭐 100대 1을 넘고 네. 이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잖아요. 그쵸.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인원도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공기업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으면 한 명 뽑히는 그 사이에 99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당연히 이 떨어지는 인원들은 매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디 지원하고 떨어지고 이게 거의 일상화가 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이 공기업에 직고용되는 정규직이 늘어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직고용이 돼서 정규직이 되면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이런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건 이런 어떤 특정 노동에 대한 혐오의 시각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인식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결과로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 공채의 채용 형식을 거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다. 뭐 이런 논리라든지 네. 실제로 이런 논리가 굉장히 SNS에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채용을 위해서 공부와 시험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노력도 안 했던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논리도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각들의 배경을 놓고 보면 공개 채용 등의 시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 라는 시각과 그리고 학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노동은 가치가 낮다. 이런 편견이 합쳐진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편견들 속에서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이 높은 학력이나 높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뭐 시험과 같은 이런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반대의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정말로 반대 여론을 짚을 거면 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따지다 보면 이걸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쵸. 당연히 다뤘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분노의 어떤 배경에 있어서 논의를 너무 해봐야 될 것 같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해석적인 보도, 뭐 관련 칼럼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했다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하다 보면은 결국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똑같아요. 왜 시험을 안 봐? 근데 시험 보긴 하거든요. 뭐 그거 관련해서도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인데, 여튼 왜 시험을 안 봐? 그럴 거면은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잘못된 시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좀 본질적으로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보도가 좋은 보도 나오지만 그 좋은 보도 대비 너무 분노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분노도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보도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임동준 활동가가 오늘 원래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0분 안에 방송을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진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자세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반대의 입장에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줬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 네. 정규직 전환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내 자리, 그러니까 신규 채용 자리가 없어지는 것 네.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만한 요소들이 여러 요소가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들 같은 경우는 용역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공항공사가
이 용역비를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느냐, 그건 또 그게 아니라는 다이렉트로 거죠. 연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용역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인건비가 막 늘어나서 뭐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주장은 사실 뭐 100% 사실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뭐 물론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임금이. 그래서 인건비가 막 대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좀 사실이 아니라고 보였고요. 네. 다만 좀 고려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검색요원들의 임금 체계가 유지가 되면 기본급이 너무 낮습니다. 네. 신규 채용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시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업무 강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오히려 신규 채용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 접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언론이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 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은 되게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혐오와 차별의 시각은 네. 명백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네. 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피라미드화해서 지금 또 보면은 앞에서 이제 그 잘못 퍼진 SNS 논란에서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서영고 뭐 그런 얘기가 네.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비꼬아서 욕설이나 아니면 차별 혐오가 난무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앞서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알바로 들어와서 네. 뭐 정규직에 걸맞은 노력도 안 했는데 전환이 네. 된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네. 아니라 이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공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보안검색요원들의 노동을 폄훼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현장 노동이라는 이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저들은 수준이 낮아. 네. 뭐 이런 식의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혐오 정서는 무조건 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 언론이. 네. 그리고 여기서도 따져볼 요소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혐오 정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채용 기준이 학력과 스펙인 시대가 네.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취업준비생들이 왜 그렇게 학력과 스펙 이런 것들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이렇게 목을 매게 한 사회 구조가 현장 노동과 같은 특정 노동에 대해서 혐오의 시각을 만들어낸 건 네. 아닌지, 뭐 이런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런 시각도 뭐 보셨다시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가장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 부러진 펜 운동, SNS 상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었는데, 네. 이걸 다루는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뭐 노력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다, 뭐 이런 불공정한 결정이다 이런 식의 시각이었어요. 근데 네. 이게 정말 불공정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공정함이 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제가 보고서에서 인용한 보도는 오마이뉴스의 이제 7월 7일자 보도였는데, 이 보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부적격자들이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일 텐데, 몇 년의 시간 동안 보험 검색 노동을 하며 능력을 입증해온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반대로 아주 정당함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스펙과 시험으로 업무 능력을 가늠하는 채용 절차보다도 훨씬 근거가 명확하기도 하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어요. 공정함에 대해서 논평을 그렇죠. 했네요. 그러니까 공정함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시도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좀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임동준 활동가가 이렇게 짚어줬던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앞으로라도 좀,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잖아요. 시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뭔가 계급화되어 있는 노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혐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앞으로 좀 본질적인 해석 시각이 들어간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분노와 갈등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 실업,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들의 현실,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도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시각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개의 시각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느 수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공감과 이해를 이끄는 보도들이 없어요. 사실 저는 공감과 이해를 이끌었어야 하는 게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본인들의 역할이잖아요. 이 공론장에서 이런 쟁점들을 끌어들여와서 이 쟁점에 대해서 그럼 국민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할 것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정치 쟁점으로 보거나 정부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거나, 저는 정부가 비판할 지점은 정확하게 비판해야 되지만 무작정 정부 비판을 위해서 이런 논란을 이용해 먹는 태도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언론이 비정규직 노동자도 청년 구직자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상처만 남기는 흉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사실 물론 뭐 그런 기사를 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연성 보도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연성 보도에 집중하게끔 하고 있는 현재의 뭐 언론사 내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싹 다 뜯어 고쳐야지 결국 이런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부터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길다면 길고 솔직히 이거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도 그렇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 방송을 볼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좀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 방송을 언론 종사자분들도 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좋은 보도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전해보고요. 드디어 이제 댓글로 넘어가서 오늘 댓글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62회랑 863회 댓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862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끊임없는 시민단체 때리기 보도. 이거는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 조선이 활동가가 시민단체 연대회의 그곳에 가서 언론 대응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시민단체 때리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드린 회차였는데요. 봉태균님, 이번 기회에 모든 시민단체가 투명하게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희도 꼭 이번 기회를 오히려 좀 발판 삼아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투명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토마토님께서 시민단체의 활동 목적이 입법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많을 텐데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정부나 정당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시민단체 활동 목적을 이해하는 정부와 정당에서 일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일이 아닌가요? 관변단체화라는 말도 맞지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우리 친정부 단체 아니다로 방어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친시민단체화 된 게 더 맞는 거 아닌지요.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요. 시민단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건데 정부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댓글에 대해서 일단 앞에서 질문을 해주신 정부나 정당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감시해야 될 영역에 있는 이 기관이나 정당인데 그 영역에 시민단체에서 곧바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감시하던 곳에 가서 다이렉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 뒤에 써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정부가 친시민단체화 된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부가 친시민단체화 됐다라는 거는 좀 약간 웃긴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정부는 친시민이어야 하는 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부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 실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반은
공감을 네, 하고 공감하고 반은 약간 다른 시각이 있는 네.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친시민단체화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도 동주님이랑 같은 의견에서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정부 단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이런 부분에서 감시를 하는 단체인데 우리 친정부적이어서 정부의 얘기를 들어 뭐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 이게 친정부 단체 이꼬르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친정부 단체야라고 하는 건 전 위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그런 의미로 조선의 활동가랑 당시에 저희가 친정부 단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문매를 맞았던 단체들이 친정부 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63회는 이제 동주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거여서 제가 댓글을 한번 동주님이랑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리나 마리님이 열심히 볼게요. 활발하게 활동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임동준 활동가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들은 이 성우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녹화 장소가 바뀐 게 맞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바뀐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이 활동가님 할 때 화면을 위에서도 잡더라고요. 네, 저희가 위에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2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야옹님께서 임동준 활동가 목소리 달달하네요. 저 목소리로 쓰레기 기사나 언급하는데 써야 한다니 아까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네 달달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보도해주니 조금 그래도 들을만하지 않나요? 저는 보면은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귀로 들으면 좀 낫거든요. 그렇습니다. 달달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훈님이 김나래님의 얼굴이 공개됐네요. 그건 목소리만 나온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임동준님도 기대해요. 두 분 활동가님 화팅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임동준 활동가를 비롯해서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방송 진행을 할 테니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